안녕하세요. 옳은 방향으로 시간을 줄인다. 자, 차이나 국어 설명회입니다. 저희의 오늘 수업 모토는 옳은 방향,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서 국어 공부의 기간도 줄여드리고 시험을 운용하는 시간도 줄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육으로 석사를 마쳤고 지금 우리 수능특강이라고 고3들의 연계교재죠. EBS에서 이 수능특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수종합반인데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 대상으로 우리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이 PDF를 좀 올려드렸는데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2025 수능의 연계 적중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자료집 같이 첨부해 두었으니까 다운받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왼쪽이 실제 작년 수능 문제고요. 오른쪽이 저희의 자체 교재입니다. 적중 문항이에요. 수능 몇 파트 출제되죠? 7파트 출제되죠? 지금 몇 파트 적중했죠? 1, 2, 3, 4, 5, 6, 6파트 적중했죠. 저희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동안 자료 주시고 수업해 주신 거 그거 그대로 나왔다.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시험 보는데 너무 편하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 교재 만드는데 1년에 3억 써요. 많이 쓰죠. 네.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만이 아니라 수업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케어까지 수능으로 가게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아주 올바른 방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요즘 고3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국어가 왜 어려운지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지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PDF 자료 보시면 제가 아이들 카톡 좀 담아놨죠. 그쵸? 애들이 이제 막 아빠하고도 서로 막 급식충, 회식충 하면서 놀리고 대화를 재밌게는 할 수 있는데 짧게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딱 넘어왔을 때 이 지문의 길이에 적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아주 길면 한 문장이 3줄, 4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에 2문장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긴 호흡으로 글을 읽는 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적용이 되죠? 이건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 자료들이 좀 컴팩트하게 수능 스타일의 문장에 많이 익숙하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제로 정말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다 싶은 단어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독서는 경제, 법, 과학, 기술 다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학부 3학년 수준의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학도 쉽지 않죠. 현대 서울말이라고 하지만 옛 서울 사투리, 그리고 각 지방의 사투리, 한자어 많은 표현들, 고어, 너무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익숙해질까요? 그냥 무턱대고 많이 풀어요? 아니에요. 애들 그럴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어요. 저희 교재를 보면 한 강에 파트가 3개인데요. 두 번째 파트에 바로 이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나쌤의 시각, 해나쌤의 배경 지식이란 파트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수업 때 이 지문을 놓고 지문군을 쭉 묶어줘요. 비슷한 제재가 나오는 지문군을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놓고 그걸 수능에선 어떤 식으로 출제됐었는지 수능에 필요한 문장을 쭉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방금 수업은 가볍게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평가원이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쓰고 문단을 구성하는구나. 익숙해지겠죠. 그럼 이 익숙해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바로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읽고 바로 선지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파트를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죠. 또 이렇게 문장을 쓰네? 얘네 말 이런 방식으로 썼지. 이러면 뭐가 출제되더라.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배울 때 일타쌍피 2개를 가져갈 수 있게 교재를 구성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지문 다 읽었다. 내용 다 이해했다. 근데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다. 실제로 풀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100점이 나오냐면요. 한 지문 풀 때 선지 보면서 한 2번 정도 되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막힘없이 쭉쭉쭉 풀어나가면 100점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지문 읽고 문제 보고 모르겠다 돌아가고 모르겠다 돌아가고 계속 돌아갑니다. 글의 맥이 안 꿰어져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선지가 좀
1문단, 4문단의 정보를 섞고 2문단, 5문단의 정보를 섞고 소설이면 앞장면, 뒷장면의 정보를 섞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선지를 자꾸 주니까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감각이죠. 읽으면서 맥락을 쫙 꿰는 능력, 그리고 이 맥락을 꿰어서 읽다 보니 야,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예민해져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예민해지죠? 1. 수업 때 알려줍니다. 맥락 잡는 법, 출제 포인트 잡는 법. 2. 그 출제 포인트를 연습할 수 있게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강을 3파트로 구성한다 그랬죠?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 제재가 있어요. 앞부분까지는 같은 제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읽는 연습을 했다면 이 3파트에서는 다양한 제재가 나와요. 다른 제재지만 출제 포인트는 똑같은 애들이 묶여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선지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운 걸 바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바로 연습을 하면서 다음번엔 이 출제 포인트가 나올 때 읽는 동시에 맞다, 나 예전에 이거 어디서 풀어봤어. 맞아, 꼭 이렇게 평가원이 문제 내던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무의식 중에 출제 포인트에 맞게 읽게 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걸 해줘요. 세 번째,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예요. 글 잘 읽었고 이해도 다 했고 문제 의도도 다 파악했다. 근데 선지를 판단하면 꼭 2개가 남더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왜 다 정답 같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애들 뭐 해요? 찍죠. 찍거나 아니면 아, 고치면 틀리던데 원래다 골라야지. 아니면 안 고쳐서 틀렸던데 그럼 이번엔 고쳐야지. 그래서 또 핑퐁핑퐁으로 맞았다 틀렸다 해요. 이 상황을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 3파트 중 교재의 첫 번째 파트가 이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고 저랑 수업이 맞췄어요. 그리고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다 풀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나면 1파트 끝에 선지가 한 3개 정도 붙어 있어요. 이 선지는 뭐냐?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다른 기출의 다른 선지를 그 양식을 뗀 거예요. 떼서 방금 배운 지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선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를 배웠을 때 다른 제재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렸던 선지를 이 제재로 바꿔놓은 제가 출제하고 저희 연구원이 출제한 선지들이에요. 이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선지 판단 능력을 높여서 헷갈리는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끔 구성을 해둔 거죠. 교재 좋죠? 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재를 본인이 공부할 때 하나의 길로 딱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험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재 공부를 잘 해도 국어를 꼭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국어 때문에 재수해요. 제가 재종반에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하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절반 이상이 아는 얼굴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왔어? 성적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경희대, 고대, 의대 이렇게 고대, 이대, 뭐 연대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왜 다시 왔어? 물어보면 의대 가고 싶어서. 의대 증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 발 더 올라가겠다는 거죠. 5에서 2 됐으니까 2에서 1 해보겠다. 2에서 1 됐으니까 1에서 100점 맞아보겠다. 이런 고득점을 쟁취하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수의 삼수를 거듭하는 상위권이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두 번째, 국어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 평가원의 사고방식,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 이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화법, 여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반복학습이 성적을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국어 때문에 재수하지만 동시에 국어는 반복하면 해결할 수 있다. 평가원만 꿰뚫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현역이요. 우리 현역 친구들은 바빠요. 내신도 해야 되죠? 수능도 해야 되죠? 내신만으로 대학 갈 수 있나요? 아니요. 학종은 최저를 요구하잖아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상위권이 빠져주질 않는 거예요. 작년에 2등급이었던 애가 1등급으로 올라와. 1등급이었던 애는 여전히 1등급이야. 그러니까 상위권이 너무 두터워지죠. 이 두터워지면 현역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 등급씩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내신도 해야 되지, 정시도 해야 되지,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쁜 와중에 이 재수생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불리하죠. 이 불리한 걸 극복해내야 돼요. 어떻게? 결국은 반복이죠. 저희 교재 1, 2, 3파트 그리고 수업의 이 일관성은 반복을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1, 2월에는 재종 애들보다 점수가 많이 낮아요. 근데 6월을 넘어가서 7월,
8월이 딱 되는 순간 재종반 애들을 이깁니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로 평균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뭐겠어요? 다 1월부터 꾸준히 쌓아온 커리큘럼, 그걸 잘 따라온 실력. 그거에 의해서 저희 애들이 결국은 이기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드시죠. 현역은 어쨌든 내신을 수능 특강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50%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능을 잘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 아이들이 대체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요거는 PPT의 자료집을 좀 써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내신은 빠른 시간에 많은 작품을 많이 쳐요. 그래서 선지를 좀 꼼꼼하게 보고 암기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잘 쳐요. 근데 수능은 그 많은 작품 중 하나만 냅니다. 그걸 아주 깊이 있게 내요. 이런 사고력, 저런 사고력을 다 물어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종류가 다르고 아이들이 강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신만 내신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에서 취약해지고 수능만 또 수능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 내신한 친구들의 꼼꼼함을 이기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의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돼요. 저희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같은 지문이 출제돼도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이걸 시즌2에서 합니다. 제 커리큘럼 중 가장 중요하고 7월에 수직 상승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코스예요. 4개월의 코스인데요. 3월, 5월엔 평가원의 베테랑이 되자. 이게 목표입니다. 3월, 5월엔 4월, 6월엔 EBS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끝내자. 이게 목표예요. EBS를 내신할 때 조금씩 같이 하면서 동시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사고력을 같이 길러드려요. 그래서 내신의 꼼꼼한 플러스 수능의 사고력을 같이 합니다. 이 사고력을 어디로 연결해야 되죠? 평가원. 3월에 빌드업을 해놓고 4월로 가면 이게 잘 학습이 될 것이고 4월에 이걸 잘 학습하고 5월에 가서 다시 평가원을 하면 또 심화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시 6월로 가서 마무리를 하면 이젠 6월 끝나고 7월이 됐을 땐 남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시즌2를 아주 빽빽하게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게 구성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정말 오르느냐? 작년 아이들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고2 11월 학평 기준이에요. 1월 1일에 조사했을 때 저희 아이들은 2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습니다. 1등급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놀랐었던 해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듣던 6등급, 5등급이었던 애들은 3등급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수능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100점이 2명이나 나왔어요. 되게 뿌듯하죠. 네. 그리고 1등급인 애들도 되게 많았고요. 제일 고무적인 건 3등급 이하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저희가 누락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 다 3등급 이상이 나와서 정말 최저를 맞추는데도 굉장히 수월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되게 해피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점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쉽게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즌2 안내가 이제 그 PDF에 자세히 돼 있을 거예요. 교재들이랑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게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일주일에 과제 분량이 있어요. 일단 수업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좀 봐요. 복습해 온 것을 토대로 오늘 수업할 내용들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보고요. 두 번째로 수업 후에 본 교재를 필수적으로 과제를 해요. 그러면 수업하면 등원했을 때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독서 수업하는 동안은 문학 교재를 제출하고 문학 수업하는 동안은 독서 교재를 제출해서 조교들이 숙제해온 모든 것을 전부 다 피드백해요. 왜? 국어는 사고방식이죠. 이 사고방식을 평가원에 가깝게 해야만 아이가 개선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온 모든 것을 조교가 일일이 다 피드백하고 첨삭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80분 정도 걸리는 과제인데 이걸로 OMR을 제출해요. 마킹해서 이 OMR을 제출하면 이거에 대한 성적 추이가 매주 누적되어서 추적이 됩니다. 이 추적된 결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6월까지는 저희들끼리 하고요. 7월이 넘어가면 저희가 재종 학생들을 이기기 때문에 재종 애들이랑 합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분포 안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까지도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여름부터는 해요. 그래서 여름이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재와 과제에 대한 저희의 자체 자습서가 나갑니다. 저희만의 시그니처인데요. 해나쌤의 시그니처 문해력 퀴즈가 있어요. 문해력 퀴즈는 모든 이 교재와 과제에 있었던 지문을
수업 때 내용을 체화할 수 있게끔 퀴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로 돼 있어요. 6등급 이하부터 1등급까지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이 퀴즈만 풀어도 수업 내용이 전부 다 체화될 수 있게끔 모든 지문에 이게 돼 있고요. 체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1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한 주에 2.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그 이상이 걸리겠죠.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총 7시간 정도 꾸준히 투자만 해준다면 요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성적이 상위권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해마다 이걸 저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 요겁니다. 방향을 맞추자. 그게 결국 뭐다? 시험 기간도 줄이고 재수 없는 시험 기간이 줄여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줘요. 또 공부할 때 국어는 시간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방향을 줄여서 이 출제 포인트에 민감해진다면 시간도 시험 시간도 확실히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즌2에서 힘차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